이 상단을 뚫어줄 때는 그냥 뚫으면 안 돼요. 평소에 2배, 3배 압도하는 이런 봉이 쓰면서 뚫어줘야 돼요. 몽땅님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딱, 100억, 딱딱딱딱딱, 그거 아닙니다.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딱, 100억. 잠깐만. 오케이. 네. 음치 아닙니다. 박치 아닙니다. 이 아닙니다에 대한 번졌나봐, 이게. 다 유행으로. 어디나 가도 다 이렇게 말하던데. 맞습니다. 자,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마감입니다. 어땠나요, 오늘? 오늘 전 좋았는데 시작이 그렇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펩트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배운 대로 불타기까지 했으니 네.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없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오전부터 바로 갈려서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삼전. 삼전. 그러면 삼전을 하루 종일 팔아대고 선물 시장에서 하루 종일 팔아대고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 한쪽으로 쭉 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또 일부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탑30 시장도 이제 시장통이 여전히 됐고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 합쳐서 7천억대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피에서. 그 다음에 특이점은 여기서 나왔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외인의 매도가 1조 1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삼성전자를 종일 팔아치우고 이렇게 종일 쭉 팔아치우고 280만 주 정도 팔았네요. 그 다음 파생시장 쪽에서는 또 하방 압력을 같이 가해주고 하면서 뭐 삼전은 마이너스 2.88%,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 1.68까지 내려왔어요. 2800이 깨지고 딱 2805포인트 정도 빠지는 자리까지 또 끌어올려 놨습니다. 방향성은 아직 달라지진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밑꼬리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이 구간에서 특정한 압력으로 다시 또 올리더라,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 속에서 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출렁출렁 자리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현재 그 시장에서 모든 거의 핵심은 이것저것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하면은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의 움직임 속에 있을 것이고 이 안에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 껴있고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변동성 껴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조금씩 상쇄되고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게 되면은 역시나 V자 오른쪽 기조가 한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코스닥. 자, 오늘 볼게요. 어저께는 저점 구간을 퉁 하고 빠져내려갔죠. 오늘은 거기에 다시 한번 붙여놨어요. 특이점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의 하루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일 깨진 저점에다가 딱 붙여놓는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의 모습도 있고 전체적인 추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추세의 모습을 꺾으려면 그 움직임들이 중첩돼서 방향성이 달라져야 꺾였구나, 하방 압력이 드디어 상방으로 꺾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대금입니다. 삼성전자 2.88%. 어제도 뜬금없이 제자리까지 쭉 올리더니 오늘은 또 거꾸로 하방으로 쭉 내리는 하루였어요. 변동성이 너무합니다, 진짜. 이러면은 이제 파생 시장 쪽에서 이걸 방향을 잘 맞추면은 아주 좋은 움직임일 거고 방향이 잘 안 맞으면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1.41%, 61선에 딱 지지한 모습입니다. 뚫릴까 반등할까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래 배웠던 대로 전일자를 어흥하고 이겼니? 조금 더. 전일자를 어흥하고 못 이겼니? 기다려. 이거 하나 지키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솔 오늘 2차전지 움직였다 그랬죠? 3% 정도 상승해 줬네요. 삼바는 1%대 하락.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돌아세우는 모습은 아닌데 여기도 꼬리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하방 에너지를 상쇄시키고 있네요. 기아는 어느새 121선까지. 셀트리온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거기를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액션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상단을 뚫어줄 때는
그냥 뚫으면 안 돼요. 평소의 거래량을 2배, 3배 압도하는 이런 봉이 쓰면서 뚫어줘야 돼요. 국민은행, 포스코홀딩스. 자, 그냥 최상위의 삼성전자가 특이한 날이었다 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등락은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CS윈드 오랜만에 9% 상승.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신재생 에너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는 결이 좀 반대에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사퇴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런 건가? 도대체 왜 이런 건가? 개별적인 모습이 일부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라인의 순환매는 뭐 전반적이었고요. 전력기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력기기도 그럴 것이고 화장품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이 이어진 선이 전의 움직임보다 약하냐 강하냐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4%, 금양도 4%. 2차전지나 신재생 쪽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거꾸로 정렬했을 땐 이거 보이죠? 이게 뭘까요? 하루에 등락률이 있다는 종가 기준 마이너스 11%에다가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의 2배 정도 터진 것 같아요. 이게 딱 안 좋은 음성과 거래량이죠. 자, 그 다음이 빼딱콤플리 2일차 발생했습니다. FNF, 그쵸? 자, 그 다음 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았고 하이닉스, 그 다음 펩트론입니다. 자, 그을게요. 퉁 하나 그었습니다. 요 야날이니까 6월 27일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거래일 지나서 45,000원에서 8만원까지 뚫었으니까 굉장한 추세를 보여주는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내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라이씨도 이거 보면서 어제 종가 기준에다가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최근에 몸통의 끝에다가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결론은 요 밴드 사이에서 원래 불타기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하다고 오자마자 자랑했습니다. 주도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액션을 취하는 게 맞아요. 또 다른 거? VT겠죠? 자, 이날 오른쪽에 액션이 제대로 나왔어요. 10%. 어흥하고 못 이겼죠? 오늘 그 전에 종가 이 부분을 지나갈 때 또 어흥하고 이기는 자리니까 10%. 그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V자의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이 시작되는 자리에 의미가 있는 양선의 움직임 속에서 액션을 분할해서 넣어주는 거죠. 얘도 딱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빼딱콤플리, 서스테이너빌리티. 우리바이오 이런 거는 뭐 일단 저시총에다가 개별주라서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오랜만에 양선 2번 나왔고요. 그 정도입니다. 저시총이든 뭐 시가총액이 크던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기가 지속적으로 좀 순환이 돌고 있는 환경인데요. 그 안에서 이 완전 역배열에서 급등하면서 움직이는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역배열에서 급등하는 애들 보통은 기대감 구간이 어느 정도 시작된 자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최근에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오랜만에 10% 장중에 10% 갔었죠. 신규 상장주의 게임주죠. 얘도 수급이 조금 틀려요. 예전에 얘가 올라오기 전에 그나마 시가총액이 큰 화장품주가 있었죠. APR이었어요. 그 정도도 수급이 좀 특이했어요. 언제부터 걔가 움직였냐면 보통은 신규 상장하고 외인이나 기관은 지분을 연속적으로 줄이면서 개인이 다 받아가기 마련인데 얘나 걔나 특이점은 특정한 순간부터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미리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꺾여져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그 기준을 다들 헷갈려 하시니까 전일 종가 기준 잡으시면 돼요. 외인이나 기관이 만약에 지분을 계속 이렇게 늘리고 있다 현재 그런데 내일이 시작됐는데 오늘의 종가 기준을 넘어가면서 또 움직인다. 아까 V자의 오른쪽을 조금 같이 활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또 강해지는구나. 또 넘어가면 강해지는구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수급 상황이.
기관이 시프트업을 땡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땡기면 반응하겠지가 아니고 기준을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오늘자로 만약에 기준을 새로 정한다면 이 자리 되겠죠. 이 자리를 만약에 내려가다가 통과해서 올라간다면 또 이 자리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만약에 한 번 더 봉이 생기고 여기에 기준을 잡아주고 또 이 자리 이렇게 하면서 신규 상장주의 바닥의 턴어라운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API도 지금 말고 초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로 가보자고요. 이 당시에 신규 상장하고 며칠 동안 막 이랬잖아요. 이러다가 주가는 이렇게 내리붙이면서 밑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딱 이 자리를 기준 잡고 요 한 번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만약에 시프트업에서도 이런 액션이 취할 수가 있다면 단박엔 안 돼요. 절대 단박에 물량을 넣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분할과 기준을 이기는 걸 확인하고 분할해서 넣는 습관으로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이게 이런 기조를 보이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엔캠 뭐 2차전지니까 그런 날이었네요. 자, 탑30 보겠습니다. 정신없는 탑30. 첫 번째 우리바이오, 뭐 대마 관련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에서 딱 멈추면 될 것 같아요. 급등을 하던 급락을 하던 이 실체적인 움직임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라서 보통은 지금 같은 시기에 초보 개인들이 자극받아서 뒤따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거나 차익 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은 괜히 돈도 버리고 자신감도 잃기 때문에 학습 차원에서 그냥 보는 거랑, 만약 이런 시장 조정 속에서 못 샀던 추세가 좋은 상태인데 같이 밀려있는 그런 애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DXVX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펩트론, 역시나 대장은 펩트론. 며칠 전에 글로벌 대장 11112, 우리나라 대장 펩트론 이렇게 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내용 보고 판단했으면 대장의 움직임을 체크해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태성은 2차전지 장비주 개별 소식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에 있는 껍데기 회사, 중국 자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도 하고 신사업 추진도 하는데, 그 중국 자본이 원래 하는 일이 중국에서 2차전지 사업을 합니다. 국내에서 하려고 이 회사를 선택했나 봐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하고 뭐 새만금이나 이런 쪽에 실제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니까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상태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렇다고 합니다. 정도에서 멈추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회사들 많아요. 미중 분쟁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못 나가니까 여기서 합작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 거에서 딱지 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광무, 엔캠, 중앙첨단 소재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 알체라, XR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라인들 최근에 아주 일부 이제 하락 기조를 조금씩 돌려세우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정도. 부산산업 갑자기 자회사가 철도 관련 침묵 사업을 해서 예전에 막 남북 경합할 때 그 관련주였어요. 유라시아 철도 대장정, 기차 타고 유럽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본을 거쳐서 막 해저 광구로 들어와서 한국 들어오고, 북한을 거쳐서 오면 더 좋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오늘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막 장중에 막 이런 거 아니면 아난티 이런 애들이 움직이더라고. 걔네들이 대표적인 JST나 최근에 인디에프 이런 거 다 남북 경협주거든요. 일신석재 이런 것들. XQ는 이제 펄쉘 로직이 들어간 종목이고요. 껍데기 상태의 최대 지주가 변경됐고,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 없이 움직이다가 여기 점으로 상한가 간 날 시가총액의 반 정도 되는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고 뉴스가 나왔고, 그 이틀째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로직이면 이제 자금 조달이 완료되면 빠이빠이. 그때부터는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1000억 땡겼고 지금 개별 반등 나오고 있죠. 약공장 아이들 개별주 진짜 많네요. 뭐 올릭스, 피플바이오, 에머리지, 퓨처캠. 만약에 페트론을 했다면 퓨처캠도 후보에 있었어야 돼요.
저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딱이야. 네. 잘 배웠어.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 밴드를 따닥따닥 하면서 이것도 한 2주 전에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뚫려서 시세를 한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VT 마찬가지고 JLK 의료 AI가 미국에서 이제 컨택이 된다. 그 재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돌면서 안 보이던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추이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강화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많네요. 개별주. 넥슨 게임즈. 탑 30은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도독 틱 하고 여기 한번 걸려야 되고요.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틱 하고 걸려야 되고 틱 하고 걸려야 되고. 그렇죠? 30개 중에 이렇게 3개 정도 체크할 수 있는 눈과 오늘 그 액션을 봤다면 잘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은 안정화가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장마가 뭐 한 달 내내, 2달 내내 진행되는 게 아니다. 장마가 시장에도 좀 진 거니까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쨍쨍하게 햇빛이 또 쬐일 때가 온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이만큼 올라오지만 이 민주 진영에서도 무슨 소식이 들어올 거고 하면서 또 밸런싱을 맞춰가는 구간에 조금 더 안정화 찾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무리한 짓 하지 마시고 만약에 리밸런싱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단계별로 하세요. 갑자기 이거 던지고 갑자기 이거 사고 이러지 말고 이거 요만큼 던지고 요거 요만큼 사고 하면서 리밸런싱을 맞춰가는 겁니다. 자, 7월 19일 금요일이에요. 중반이 쫙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비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주말에 비 많이 오시는지 잘 체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오케이. 334.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0억. 부자. 자,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